전국 개표소에서 개표가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개표 한 70%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고, 저희가 앞서 이제 2부 말미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사저를 떠나서 당사를 거쳐서 여의도 행사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또 모셨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그리고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실상 이 개표가 거의 말미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선자의 신문이 이제 곧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과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깜깜이 여론조사 기간 동안에 저희가 조금 많이 따라붙은 거 아니냐. 네. 그런 어떤 기대와 희망, 그리고 현장에서 민심이 느껴지는 그 민심이 공식 선거 초반보다는 굉장히 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 그런 부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는 좀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골든 크로스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출구 조사 관련했을 때 과반이 넘는 상황에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을 보일 건 예상이 보이고, 실제 추이를 봤을 때 지금 앞서가는 형국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가능성은 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좀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저희가 제 1차 목표로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과반을 좀 저지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의미가 뭐냐면 1등이 되는 후보가 과반을 차지하는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의 여러 가지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법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다 떠나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유죄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법부를 좀 공격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반감, 그런 거야 문제 제기, 그런 것들이 좀 표결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전 국민의힘 대변인답게 아직 승부는 확정짓지 않았으니까 바람은 끝까지 가져가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출구조사 결과나 현재 각 방송사의 스탠스는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저희가 화면에 이재명 후보가 사저를 떠나서 민주당사를 살짝 거쳐서 잠깐 들렀다가 여의도 행사장으로 갈 것 같아서 그 동선을 팔로우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참 국민적인 입장에서는 투표는 축제입니다만, 이것이 이제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거리에서 따른 보궐선거고,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러 가고 또 그런 장면에 차량 이동하고 그런 장면들이 불과 한두 달 전까지 저희가 보다가, 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지 모르는 그 직전의 장면을 차량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여의도로 오가는 이런 차량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국민들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12.3 계엄 이후에 예. 많은 국민들이 6개월 동안 지루한 그런 정치 공방과 사법 이슈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무너진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다시 복원시키고 민생 경제 다시 활성화시킬 때가 됐다. 네. 희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유능한 그런 능력을 보여서,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소수파였지만 당대표를 2번 역임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 당대표보다는 정말 많은 권력이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 실력 면에서 밀렸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자충수까지 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어떤 민주당의 당수로서 압도적인 의석수로, 그 다음에 행정권까지 가지면 어떤 보수의 종말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견제 심리 때문에 김문수 후보에게 좀 결집하는 그런 양상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후보나 민주당이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면 야당과 협치하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지금
아직 사저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당선인 확정이 결정이 된다면 승복 연설을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저는 아무래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야 경쟁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국민의 어떤 선택이 내려진 마당에 네. 그 승복에 대해서 승복 연설을 안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뭐 출구조사 예측에서는 51% 이상 이재명 후보가 받을 것이라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50%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48에서 49% 내외 거고 김문수 후보도 41에서 2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국민의 10명 중 4명은 김문수 후보를 또 지지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로 간에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데 있어서 경쟁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긴 사람에 대해서는 축하를 하고 그 다음에 승자는 어떻게 보면 패자, 아쉬운 어떤 결과를 난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분열이 아니라 하나의 화합이 되는 그런 장이 되려면 책임 있는 위치에서 경쟁을 했던 두 사람이 서로 간의 어떤 축하와 아니면 포용의 자세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최종 결과가 나오면 본인을 지지했던 그 국민들 그리고 또 이번 대선에서 이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화면에 양화대교 이정표가 나왔기 때문에 곧 여의도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 당사 이제 당직자들이 남아 있겠죠. 격려를 하고 여의도 행사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이제 김기흥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최종 득표율은 아직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출구조사보다는 좀 적을 것 같고 투표율은 역대 대선 중에 가장 높긴 합니다만은 80%를 넘기지는 또 못할 것 같고 이런 수치들이 사실상 보수 진영의 결집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거기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김기흥 대변인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예.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가 포용, 승복 이걸 잘해야 굉장히 네. 잘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 자체가 포용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자체 진단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수를 같이 따라한다면 안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체가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야 되고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야당과 협치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정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또 야당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에게도 지지받는 그러한 통합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